오늘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가끔 이제 상담을 해주는데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요. 상담했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 텐데요. 이직을 하려고 하는 여자분이었는데 한 3, 4년 차인데 이분이 이제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연봉 오퍼 제안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받는 연봉보다 오히려 낮은 경우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제안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될까 하는 부분을 같이 나눠보고 싶은데요. 이분의 사항은 어쨌든 본인이 원하는 직무하고 약간은 다른 직무에서 이제 회사 생활을 시작했고요. 새롭게 이직을 하려는 연봉 오퍼를 받은 제안을 한 회사 같은 경우에는 업종은 약간 달라요. 근데 직무는 본인이 원하는 직무하고 거의 부합한 직무라고 합니다. 본인이 이제 추구했던 이상적인 직무로 이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양자 직무가 완전히 다른 직무는 아니고 유사하긴 한데 어쨌든 지금 하고 있는 직무보다 앞으로 하려는 직무가 완전히 부합한다. 그런 상태에서 연봉 오퍼를 좀 낮게 받았다라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로 제가 이제 연봉에 관련된 여러 가지 협상이나 이런 케이스들은 제가 경험이 많기 때문에 기존에 영상을 찍어 놓은 게 있어요. 요거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의 핵심은 어쨌든 연봉은 본인이 만족하지 못할 수준의 연봉 제안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이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왜냐하면 연봉을 낮게 받는다라는 거는 오히려 그러니까 제 기존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새로운 회사에 적응할 때 내가 좀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이렇게 연봉까지 낮춰서 왔는데 왜 이런 상황이 있지라는 이제 자주 섞인 불만들이 쌓이게 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케이스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연봉을 낮춰가는 게 동기부여 차원에서 좋은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그런데 이분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왜 이직을 하려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이 전제를 깊게 고민을 해보셔야죠. 그러니까 연봉이 뭐 아주 많이 낮은 게 아니라 약간 낮은 상태인데 이게 기분상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커리어와 내가 원하는 그 직무의 미래와 비전, 그거에 비해서 그걸 추구하는데 이 작은 연봉에 오히려 낮춰서 간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기분상의 문제, 현실적인 문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거는 순전히 개인의 판단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연차가 적은 경우에는 제가 조언을 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측면보다는 내 미래의 직무, 15년, 20년, 30년의 미래의 직무를 어떻게 펼쳐갈 것인가, 이 부분을 더 많이 고민하는 게, 그리고 판단을 내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오퍼 받은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200만원, 300만원이 낮다. 그 차이에 대한 생각에 대한 문제예요. 실제로 우리가 연봉 인상을 할 때 한 15% 정도 올리면 굉장히 많이 올려서 성공적인 이직이라고 통상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도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 뭐 5%, 10% 올려가지고 이직을 한들 새로운 회사에 적응하고 뭔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그런 거에 그 코스트에 비해서는 정말 그게 의미 있는 연봉 인상일까? 이직이라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돌이켜 보게 돼요. 그 작은 연봉 인상을 통해서 우리가 뭐 이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만족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원하는 것과 정말 부합을 하는 것인가? 고민을 여러 관점에서 해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직을 했을 때 실망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도 현실적으로 이제 어떠한 고민들을 해야 되냐라고 이제 봤을 때 저는 어떤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냐, 이분하고 이제 드렸던 말씀의 첫 번째는 이 연봉이라는 약간 불만족스러운 부분을 이제 안고서 새롭게 이직을 했을 때는 어떤 새롭게 적응하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과거에 내가 불만이 있었던 연봉을 낮춰서 가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약간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 좀 약간의 그 부분을 해소하고 가는 측면이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으로는 제가 제안했던 거는 이 회사에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라. 왜냐하면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기존의 영상에서 보실 수 있게 연봉을 본인의
본인의 생각하는 연봉 수준은 이런 정도였다. 하지만 회사는 이 연봉에 버짓이 있습니다. 그 레인지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면 그 연봉 버짓 안에 연봉을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기본급을 올리기는 만약 어렵지만 회사에서 만약에 이 친구를 정말 같이 일하고 싶은 친구라고 하면 연봉 외적인 복리후생이나 기타 현금성 보상 측면에서 약간의 뭐 추가적인 고려를 할 수는 있거든요. 뭐 유리대를 인상한다든가 통신비를 인상한다든가 뭐 특별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뭐 조금이라도 인상을 해주는, 그러니까 기분상 이제 보상, 기분을 좋게 해주는 거죠. 사실 뭐 그게 큰 의미가 있진 않지만 금액상.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라도 보상을 해줄 수 있도록 회사에 정중하게 제안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저도 옛날에 그렇게 했었거든요. 내가 회사에서 한 번만 내가 원하는 수준의 연봉을 조금이라도 인상해주는 고려를 해달라고 정중하게 제안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 인사 담당자 쪽하고 아니면 헤드헌터 쪽을 통해서든 제안을 하는 형태로 마지막 제안을 해보라, 정중하게. 그래서 만약에 그 부분을 회사에서 기분 나빠하거나 회사에서 전혀 고려를 하지 않으면 회사하고 안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 부분들은 정중하게 제안했을 때 고려를 해주는 것도 회사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예, 지원자에 대한 예의. 지원자가 이제 경력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제안이에요. 그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거 반드시 기억하라. 연봉 인상 연봉 인상의 체감의 법칙, 연봉 인상 한계의 법칙, 뭐 이런 게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연봉을 아무리 많이 올려가고 자기가 원하는 수준을 받고 혹은 연봉이 높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불만이 생깁니다. 직장생활, 조직생활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제 제 케이스를 말씀드리면서 굉장히 많은 연봉 인상을 통해서 회사를 이직했지만 또 몇 년 지나면서 그건 내가 원래 연봉 수준이라고 간주를 하게 되면서 이 조직생활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항상 불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거는 거의 1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이 직장생활의 한계, 그 연봉 인상의 한계, 그 연봉이 아무리 많더라도 아무리 오르더라도 누구나 한계는 있고 불만은 생긴다. 그 한계의 법칙을 기억을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월급쟁이 자체, 그 조직생활하는 사람 자체의 한계입니다. 예. 제 이전의 영상을 다시 한번 참조해 보시면 제가 그때 적나라하게 말씀을 이 급여 인상이나 연봉 인상,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상한선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다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어쨌든 간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연봉이 뭐 높아져서 월급이 좀 오른다고 해서 우리 인생 자체가 사실 드라마틱하게 바뀌진 않아요. 예. 사실 뭐 진짜 탑티어에 있는 몇 개 회사들을 들어갔을 때, 그런 업종에 몇 개 회사를 들어가서 굉장히 높은 직급에 올라갔을 때의 일부 상황을 제외하고는 뭐 그렇게 직장 생활 자체의 순수익으로 뭔가를 우리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바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에 대한 생각, 연봉 인상이나 뭐 그런 측면을 찾으려고 하는 거는 상당히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회사에 최종적으로 제안을 해보는 거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중하게 제안을 해봐라. 본인의 연봉에 대한 생각들, 그래도 최소한의 기본급 정도는 맞춰주거나 조금 더 고려를 해달라는 정중한 제안을 해보라라는 그런 거를 말씀을 드려서요. 이분은 그래서 그렇게 사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왜냐하면 그렇게 그 정도의 제안을 해보거나 하지 않는다고 하면 분이 나중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후회 없이 연봉 협상이라는 그런 과정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도 좋은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분은 그렇게 제안을 했었고, 그분이 어느 정도 인상을 갖는지에 대한 것들은 정확히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어요. 근데 저한테 문자가 와서 덕분에 그런 제안을 했었고 회사 이야기가 잘 돼서 이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고마워서 저한테 기프티콘 보내주고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줘서 정말 저는 감사하게 보람이 참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적응해서 아마 잘 지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그런 조언을 해드렸습니다. 이런 예를 통해서 이직했을 때 연봉 협상의 과정 혹은 좀 더 낮은 연봉 인상 제안을 받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연봉 협상 인상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제가 다양한 뭐 전략이나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제가 요 영상에서 과거에 찍어 놓은 게 있는데 요거를 한번 참조해 보시면 재미있는 케이스들이 많고 우리가 참조할 만한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